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 시총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7%가 하락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즉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10%가 넘게 이렇게 쭉 하락하고 모든 코인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방금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1시간 보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어저께는 상승했죠. 그리고 그저께는 하락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만이고 이더리움은 4,000불이 깨진 상태로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와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시 지금 좀 반등했죠. 이거를 가져온 거는 이렇게 빠진다, 즉 DB죠. DB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의 전조다 말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락하는구나, 아니면은 이제 사야 될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저께 올린 4가지 비트코인 차트 중에 제일 마지막 차트인데 다 상승한다 라는 차트였고, 마지막 것만 하락 후 상승한다 이런 차트였는데, 지금 5만 불 첫 번째 V자형 그래프가 지금 상태의 저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그래프처럼 가는 거고, 아니면은 한 번 더 하락하게 된다면은 45,000을 찍고 올라가는 거게 되겠죠.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상승 후 이더리움 상승, 그 다음에 라지캡 상승,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볼 때도 지금 현재는 라지캡 상태인데 다시 비트코인이 약간 오르고 이더리움이 오르고 나서 떨어지고 다시 이더리움이 올랐습니다. 알트 시즌이 와야 되는데 알트 시즌은 안 오고 지금 횡보가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이번엔 1차 알트장과는 달리 좀 지지부진하게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총 3위부터 30위까지가 라지 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들 캡, 로우 캡에서 알트 시즌이 와야 되는데 알트 시즌 안 오고 요 사이에서 맴돌고 있다. 어저께 플레어 네트워크를 제가 설명하면서 FTSO EU XRP 레저랩 이 기사를 다루면서 플레어 네트워크 메인넷이 다음 주에 출시될 것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 출시가 확실한가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는 메인넷이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몇 주, 인커밍 윅스에 제가 인커밍 윅으로 잘못 보고 판단했습니다. 몇 주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로 업데이트하고 5-6분에게 이런 글을 보내드렸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플레어 네트워크 메인넷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거는 플레어 네트워크 차에서 1월 달에 트윗을 보낸 후 4월 16일이죠. 이때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뭐냐? FLR 스파크 토큰 플레어 네트워크 디스트리뷰션은 분배는 언제 시작되냐면 플레어 네트워크가 활성화됐을 때 XRP 스냅샷을 받은 분한테 플레어 네트워크를 1대1로 주는 것이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냐? 이렇게 나옵니다. We expect this at the end of June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주에서 4주 위크스라고 나왔죠. 이 말은 6월이잖아요. 6월 말. 그런데 2주에서 4주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6월 말에 한 달 빠르면은 5월 말쯤에도 충분히 플레어 네트워크 에어드랍 분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기사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플레어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에는 5월 말부터 한 달을 더 더하면 7월 말까지가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를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뉴투데이에서 인커밍 윅을 한 주 뒤, 즉 오늘이 5월 12일이니까 한 주 뒤면 5월 17일 정도겠죠. 그럼 5월 말 되니까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얘기 드렸고요.
자, 오늘은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어드랍에 대해서 최근에 오신 분들은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작년 12월 12일 XRP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XRP 스냅샷을, 자동 스냅샷이죠, 제공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에어드랍 받기를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XRP가 개인 지갑, 예를 들어서 나노레저라든가 다른 핀테크 업체에 들어있으면 직접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신청하셨던 분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 스냅샷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업비트도 해당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필드, 이런 곳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면은 받게 됩니다. 이 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 XRP 홀더분들, XR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에어드랍은 플레어 네트워크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XRP를 가진 리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플레어 네트워크사에서 스파크 토큰을 주는 거지, 절대 리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플레어 네트워크사에서 이 토큰을 업비트에서 가지고 계셨다, 업비트에 12월 12일 날 그 당시 스냅샷을 찍고 보유했다고 하면은 15%를 준다고 합니다. 퍼스트 드랍이 15%라고 나왔죠. 100% 중에 15%를 이제 곧 받게 되는데, 그 비율은 한 개의 XRP를 가지고 있으면은 1.0073의 스파크 토큰을 받을 수 있다. 즉, 한 개보다는 약간 많은 양의 스파크 토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 이렇다는 것입니다. 에어드랍에서 우리가 스파크 토큰을 가질 수 있는 날짜는 Q2, 즉 2분기지요. 4월에서 6월, 올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이 에어드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어드랍은 스파크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스파크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스냅샷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의 주체는 뭐냐? 플레어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리플도 아니고 플레어 네트워크도 아니고 플레어 파이낸스입니다. 이름이 다르다.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XRP 홀더가 아니고 스파크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스파크 토큰을 비추루나 플로릭스에서 사는 것 이외에 우리가 에어드랍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 D-플레어, DAO-플레어라는 토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를 설명해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스파크 토큰 가격은 심하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다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단정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를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스냅샷 날짜는 플레어 밸런스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거래소에서 가지고 계신 분, 나노레저나 다른 개인 지갑, 핀테크 업체에 가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동 스냅샷이 돼야 되냐, 아니면 내가 신청을 해야 되냐,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을 맞춰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클레임 레이시오는 172개의 스파크 토큰, 플레어를 가지고 계신다면 한 개의 D-플레어, DAO 플레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2개를 가지고 한 개를 바꿀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디스트리뷰션 데이시 7일에서 열흘 뒤면은 이 D-플레어를 준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주는지 안 주는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 도표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이대로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 자세한 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제가 추후에 자료를 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플레어, DAO 플레어를 가지고 계신 분은 1대1로 예일 플레어, Y 플레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D-플레어 172개에서 1개, 무언가 가치가 더 있어 보이죠?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1대1로 바꾸는 예일 플레어, Y 플레어, 이것도 거쳤기 때문에 더 희귀하겠지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프로젝트고 1, 2년 전에 벌써
XRP 리플사와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다. 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플레어의 리퀴드 데모크라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TSO EU에서 나온 게 아니라 UK에서 나온 건데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린다면 보터가 있고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있고 간접 투표하는 방식이 있는데 딜리게이트가 있고 가버넌스 디시전이 있습니다. 이 플레어가 택한 것은 다이렉트 데모크라시랑 리프리젠터티브랑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FSF 리워드, 이거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인발부, 사람들을 모으고 가치를 저장해서 토큰 가격을 상승시키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락, 재미 이런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민팅이라고 나오고 XRP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만, 라이트코인, 도치코인. 이름은 패티 XRP죠. 돼지저금통 뚱뚱입니다. DeFiStandard.com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FTSO 리워드.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웹사이트에 패티 뚱뚱이 XRP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이는 팩글로벌도 나오고 플레어 파이낸스도 나왔습니다. 비추루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